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번에 오프 강의하는 이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오프 강의는 10월 30일 수요일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일단 오프 강의는 제가 1년에 한 3번, 4번, 많게 한 5번 정도 하나요?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사람을 되게 잘 안 만나잖아요. 제한적으로 만나고 시간도 워낙 부족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메인 이벤트는 뭐냐면 둔촌주공 입주죠. 이게 제일 커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둔촌주공 입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저 같은 사람들은 알아요. 정부가 대출 통제를 했어요. 왜 대출 통제를 했을까요? 부동산 때려잡으려고 한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대출 통제는요, 지난 역사가 이래서 중요한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여러 번 다뤄졌고, 그때 김순수 형님이 책에도 썼어요. 부동산은 끝났다 책에. 대출 통제는 거의 최후 수단이에요. 안 해요, 원래. 왜? 대출 통제를 하면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니까 안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나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 높이거나 대출의 어떤 시스템을 더하는 거 말고 대출 시스템을 아예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출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돼요. 이번에 했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건 제 주관이에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어차피 현 정권은 더더욱 안 듣고요. 그럼 왜 하면 안 되냐면은, 얘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보세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금리가 올랐다가 아니에요. 집값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 타이밍에 금리 좀 올라도 집 사요. 저 이거 정말 많이 목격했어요. 많이 올라가는, 금리가 엄청 올라가는 거 말고 금리가 약간 올라가도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은 사요. 그런데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대출 규제를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거래를 못해요. 그러면 집을 살 사람이 전월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른 데로 잠깐 보내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결국 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내수에 영향을 주고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으면은 전월세로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폭발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부동산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의 기본이 돼 있다면은 당연한 도리예요. 만약에 시스템을 망가뜨려 가면서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거래량 줄이면 피해보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이거는 동감 안 해주시겠지만 거래를 강제적으로 줄이면은 관련 종사자들이 다 굶어 죽어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도 안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돈을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돈을 제일 많이 쓸 때, 이사할 때잖아요. 어디 돈 쓰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복비, 이사비, 그리고 여러분 이거저거 막 사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막 대출 상품 알아보니까 또 상담도 받아야 되고, 10몇 가지가 넘어요. 엄청난 돈을 쓰는데 이거 지금 다 멈춰 섰단 말이에요. 부동산 매매가 데이터 하나 잡아서 표점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동감할 수 없는데 뭐 사람들이 동감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건 이런 희생을 해서까지 대출을 통제를 하고 대출을 안 내보내주고 때려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미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폭발적으로 준비해 놓으면은 괜찮아요. 전월세로 갔던 사람들이 청약을 받거나, 이 매물이 많으니까 싸지겠죠. 저렴한 매매로 돌아오거나. 그런데 문제는 사고 싶은 사람이 사겠다는데 대출을 틀어 막아서 못 사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월세로 갔더니 신규 공급을 안 해줘서 매매가가 올라버린다? 이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간 가격에 사야 돼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급등이나 폭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전 정권이 더 잘했다니까요.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현재 정권이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냥 제가 거기 대댓글 지금 달게요. 제정신이세요? 부동산의 비읍잔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앞으로 시장 뻔해요. 뻔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가 아니라 정말 불이 나게 다녔단 말이에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고 19기, 20기 때 잔뜩 힘을 줬어요. 20기 4주 동안에 둔촌주공 입주장에 대한 의견이 한 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치밀하게 봤어요. 그때 제가 했던 메인 포인트가 뭐냐, 이거 정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요 내용만 나가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게 한 게 맞는지. 이대로 가면은 원래 입주장의 기본 상식은 전세가 하락이다. 전세 매물이 넘치기 때문에 전세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 잠실 재건축 이후에 입주 때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 하반기에 헬리오시티 입주 때도 이랬고, 이게 예외 사항은 있고 매매가는 별도로 다뤄야겠지만 전세가는 버텨낸 적이 없다. 하지만 시장이 예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둔촌주공 자체가 전세가의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 때문에 그 전에 무너져 내린 거래량을 필두로 잠잠했던 매매가의 흐름이, 매매가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느리게 올라가고 있죠. 상승세, 상승력이 낮아졌는데 이게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내년으로 이게 이어져 버리면은 내년에 상승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꼴로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맞췄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맞췄다고 자랑할 거면 다음에 또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연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 이론이 맞다면은 진짜 시장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체질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했고 전월세 공급자가 줄어들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가 비율적으로 적거나 많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급매나 급전세를 내놓을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입주장의 전세가가 내려가는 거는 집주인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수급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려지는 건데, 지금 포레온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왜 이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도인들이랑 임대인들의 스탠스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알아요. 힘든 데 많아요. 근데 왜 자꾸 그것만 생각하세요? 힘든 데가 많으면 기회일 수 있잖아요. 왜 저랑 그렇게까지 보는 이 눈이 다른 거예요? 힘드니까 싼 거 아니에요? 안 힘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를 내놓으시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기다리죠. 제가 받을 때까지 절대 거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데가 남아있는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띄엄띄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2년 반 동안, 사실 그 이상인데 22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목숨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제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제가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스탠스가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봤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저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돈이 많아지고 매도인들이랑 임대인들이 막 체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약한 애들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그 포레온의 전세가 잘 버티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세 수요가 많다만으로는 절대 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임대인들의 스탠스예요. 그러면 임대인들의 스탠스가 이렇다면은, 이런 게 퍼진다면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요, 나중에 전 이미 예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회복과 상승이 일찍 시작될 수가 있고, 지금 하락 중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수도권과 전국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승이 일찍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포레온 때 뭐 악성 미분양 나오고 전세가 헐값이고 폭락한다는 분들은요, 저기 가서 반성하고 계세요. 어차피 반성이라는 걸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기대도 안 해요. 저는 반성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젠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들이랑 저랑 너무 달라요. 반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뻔뻔하게 못 살아요. 살라 그래도 제 성격이 안 돼요.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사과도 안 해요. 본인 때문에 포레온에 대한 포기한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만 몇 명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승이 느릴지언정, 물론 중간에 빠른 구간이 나올 거예요. 느린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를 계속 막으니까 정부가 또 대출 통제하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수요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까지는 눌려서 느리게 갈 수 있는데 이 고삐가 풀리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입주장이 이렇게 안 흔들리면요,
여러분 지금 포레온 12,000세대 입주장이 안 흔들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언제 흔들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포레온 입주장 아직 안 끝났고요. 제가 맞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1월 12월 가봐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번 입주장에 입주장 자체가 전세가를 잘 버티고 강세를 띈 다음에 매매가 동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25, 26, 27은 뭘로 누를 거냐고요. 대출 통제랑 또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누를 건데요? 신규 입주로 누를 거예요? 전월세 공급으로 누를 거예요? 아 이거 뭐가 없잖아요. 이제는 공급도 줄어드는데. 그 요번에 둔촌주공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둔촌주공 매수 타임이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때요? 물론 제 채널 안 오시겠지만 어때요? 매수 타이밍이 이렇습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지금 매수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이 요령껏 매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대로는 절대 못하죠. 둔촌주공 가서 사라면서요. 이 입주장에 폭락할 거니까. 무슨 폭락이에요 지금. 날라댕기는데. 지금 전세가가 올랐어요 여러분. 5천에서 1억씩 올랐어요. 이게 10억이에요. 근데 또 댓글 달리겠죠. 야 내가 지금 인터넷 보니까 7억 있던데 6억 있던데 나가보셨어요? 그게 정상 매물 맞습니까? 지금은 정상 매물이랑 아닌 매물이랑 가격 차이가 더 심해요. 왜? 그놈의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트렌드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매매가는요. 지금 매매가는 더 잘 버텨요. 문제는 둔촌주공 나가보시면요. 그럼 이 여기 지금 소유주들이 경제력이 빵빵하느냐? 아니에요. 죄송하게도 강남이랑은 달라요. 대출도 많으시고 체력 약한 분들이 꽤 있는데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흔들릴 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입주장은 더 지켜보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은 분위기가 잡혀버리면 안 던져요. 이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분들은 이 집 한 채요 이제. 아닌 분들은 정리를 하겠지만 먼저 빠져나가셨고 이 집 한 채인데 던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착화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과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급매가 나오고 들쭉날쭉한 시장이 아니라 느릴지언정 정부의 규제 때문에 유동성 억제 때문에 느릴지언정 튼튼하게 상승하는 역피라미드식으로 쌓여나가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맞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맞아서 이론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이제 시장이 예전과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월세를 선택할 거라면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집을 나중에 사기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나중에 대출 아예 막아버리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거짓말 알려드릴게요. 집을 사서 대출이자 내는이라고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바보들이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데 매매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매매 안 하면 뭐 국가에서 공짜로 집 줘요? 아, 집 안 샀으니까 잘했어. 세입자는 공짜야. 그냥 살아.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비도 안 내요? 아니잖아요. 전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월세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집 사면서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가 더 비싸요 이제. 더 비싸다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아닌 지역도 아직 있는 건 아는데 더 비싸요. 왜냐면 대출이 무주택자는 특례 상품이 있잖아요. 그건 훨씬 싸요 그게 하면은. 전세도 지금 약간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나 저러나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수 경기랑 세수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매매 거래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대다수 집을 안 샀어요. 집을 사면서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거래량을 보세요. 서울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에요. 500건대고 찍혔어요. 500건대. 저 처음 봤어요. 부동산 시장에 17년 있으면서 처음 봤다고요. 500건대 거래량. 처음 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럼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간에 월세 거래는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졌어요.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둔촌주공을 그냥 보지 마시고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제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변했다. 지금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적자 생존이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누가 시장 떨어진다 그러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과격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 하면 딱 맞겠다. 오프라인 강의로 하면은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온라인 안 해요. 그리고 뭐 하지 마시고 와서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긴 휴게소예요 지금.
휴게소인데 또 지금 지방간 이동 중이거든요. 오늘도 가서 또 열심히 해보고 있고요. 지방시장도 지금 볼 거 많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볼 거 많아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